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손경민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손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알려주세요. 네,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도 높은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위 대장 내시경을 통해 조기 발견을 하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검사를 무작정 겁내거나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위 대장 내시경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위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암과 같은 큰 병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조기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이 건강 검진을 하는 거겠죠. 자, 오늘 그중 검사 중 하나인 위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내시경 검사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내시경 검사란 내시경으로 신체의 여러 내강을 관찰, 검사하는 일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란 내시경으로 식도, 위, 십이지장 등의 상부 위장관을 관찰 검사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내부 및 대장과 인접한 소장의 말달 부위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네. 자, 위 대장 내시경 중에서 먼저 위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시경은 이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받아봐야 하는 검사입니까? 네. 연하 장애나 가슴 통증, 상복부 통증이나 자결감, 오심이나 구토, 식욕 부진, 토열이나 체중 감소, 만성 기침 등 상부 소화관 질환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80% 정도이고 가벼운 속쓰림을 호소하는 환자도 10%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체중 감소나 복통, 오심이나 구토, 식욕 감퇴, 연하곤란이나 위장관 출혈 등의 증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으로 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이것 말고 또 어떤 질환을 발견할 수 있나요? 네, 식도염이나 식도정맥류, 식도암, 식도협착 등의 식도질환과 위염이나 위궤양, 위용종이나 조기 위암 또는 진행성 위암, 점막하 종양이나 림프종, 십이지장 궤양 등 십이지장 관련 질환들의 발견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질환을 발견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 위 내시경 검사는 이게 누구나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유아에서 고령까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금기가 없는 모든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위 내시경 검사의 금기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비인후과 질환 또는 이누나 식도 상부의 협착으로 내시경 통과가 힘든 경우에는 절대적 금기증이 되겠고 정신병자나 급성 심근경색 발생 직후 부정맥이나 심부전증, 대동맥류나 심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 전에 준비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내시경 검사 중 시행의 판단에 의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등과 같은 혈전 용해제나 혈소판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조직 검사 후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약물 중단에 대해서 처방 후에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7일에서 14일 정도 미리 상의를 하셔야 되고 검사 전날 저녁 오후 8시 이전에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가볍게 드시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합니다. 과거 위 절제술을 받은 사람은 전날 저녁을 가볍게 죽으로 드시고 8시 이후에는 금식을 합니다. 물이나 약도 금해야 하는데 단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검사 당일 아침 일찍 약간의 물과 함께 혈압약을 복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치아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 전에 치과 치료를 먼저 해야 합니다. 특히 앞니가 약하여 흔들리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붙인 치아와 틀니는 검사 전에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그 내시경 검사는 일반도 있는데 수면 내시경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 수면 내시경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수면 내시경은 어떤 경우에 좀 권하십니까? 네, 검사 중 내시경을 통해서 공기를 주입해서 위를 부풀어야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배에 가스찬 느낌이 발생하는데 이는 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사 중 트림을 참아야지만 안전하고 편하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중 이런 트림을 참지 못하거나 검사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어서 협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을 권합니다. 그리고 조기 위암 등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치료 내시경 등을 시행할 때는
시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면 내시경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네, 수면 내시경으로 인한 부작용은 내시경 자체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대부분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이 대부분입니다. 네. 진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과도한 수면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섬액이나 빈맥,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호흡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생체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검사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 위 내시경 검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새우잠을 자는 자세를 취하고 내시경을 입을 통해 식도로 삽입하여 위와 십이지항까지 관찰하면서 이상병변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 등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드나요? 네, 일반적으로 5분 내외로 시행이 되고 만약 조직검사 등의 2차 검사가 시행된다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시경을 몸 안에 넣다 보니까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위 내시경 검사 중에 혹은 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내시경 삽입으로 목 주변 인후부의 통증이 검사 후에 하루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조직검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경미한 복통이 수일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는 이 위 내시경은 병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치료 내시경이라고 부르고 현재 주로 시술되는 위장관 치료 내시경의 종류로는 위장관 이물질 제거술, 위장관 출혈의 내시경 시열술, 위장관 조기암의 치료, 위장관 협착의 치료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손경미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함께 위,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위 내시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네,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장 용종이나 조기 대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50세 이후부터는 대장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일찍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만성 변비나 설사 등 배변 습관이 변하거나 대변이 가늘어졌을 때, 혈변이나 복부 팽만감, 복통 등의 대장 증상이 있을 때, 또 이유 없는 빈혈이나 체중 감소 등의 위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대장 내시경으로 알아낼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장암뿐만 아니라 대장 용종, 염증성 장질환, 감염성 대장염이나 장의 림프선 종양, 대장 결핵, 대장 출혈, 개실 질환이나 대장의 혈관 이형성증, 허혈성 장염이나 궤양, 장 착색이나 치질, 대장 협착 등의 질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위 내시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었는데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이어서 바로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두 가지 내시경 검사 중에 주입되는 공기로 인해서 검사 후에 좀 더 불편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요즘에는 환자 편의 등을 생각해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대장 내시경은 하기 전에 어떤 준비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윗내시경과 마찬가지로 내시경 도중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혈전 용해제 등은 출혈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처방의사와 상의 후 검사 7일에서 14일 전부터 약물 복용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단 혈압약은 검사 당일 조금의 물과 함께 복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검사 3일 전부터는 참외, 수박, 포도, 흑리 등 작은 씨 있는 음식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전날 저녁은 소화되기 쉬운 죽 종류를 드시는 걸 권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 세척약, 정결제를 정해진 방법을 준수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장 세척약이요. 그러니까 장을 비우는 약이 먹기 힘들다는 편견 때문에 또 대장 내시경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밤새 또 화장실을 오가야 한다는 건데 어떤가요? 진짜 그런가요? 네. 대장 정결이 불완전해서 대변이 장 내에 남아있으면 작은 용종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장 정결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4리터 용량의 장 정결제를 표준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2리터 용량의 장 정결제를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은 용량의 장 정결제나
또는 알약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편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점점 약의 양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약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꺼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위 내시경처럼 이게 수면 중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의식화 진정 내시경이라고 부르며 위 내시경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금기증이 없으면 수면 내시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과거 진정 혹은 마취 당시에 합병증이 발생했던 경우 또는 약물 알러지나 현재 복용 약물의 병력, 알코올, 약물 오남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이 가능한지 검사 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환자가 거부하거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 사용 후에 역설적 반응을 보인 경우, 심폐기능 장애 환자나 심한 강경변이나 쇼크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이 금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장 내시경은 이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대장 내시경은 항문으로 내시경을 삽입해서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대장은 평균 길이가 1.5에서 1.6m에 달하는 주름이 잡힌 관의 형태로 수축과 연동 운동이 일어납니다. 검사 시 내시경은 장 운동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게 되고 대장 내에 공기를 적절히 주입하고 장액과 이물질을 흡인하여 맹장까지 삽입한 후에 내부를 관찰합니다. 수술 후에 장루를 갖고 있는 환자는 장루를 통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환자는 왼쪽 옆으로 누워서 양쪽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몸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에 힘을 주거나 말소리를 내면 복벽에 긴장이 더해져 내시경의 진입이 어렵게 됩니다. 대개는 맹장까지 삽입하는 과정에서 불편감과 약간의 통증이 발생하는데 내시경을 빼면서 관찰할 때는 증상이 해소가 됩니다. 네. 그럼 검사하는 데 드는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시술 시간은 시술자 및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약 15분에서 30분 정도이고 치료를 위한 내시경은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 앞서서 위 내시경은 이제 짧으면 5분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길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검사 중이나 또 끝난 후에 위 내시경처럼 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대장 내시경의 통증은 대부분 자세한 관찰을 위해서 장에 주입한 공기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검사 직후에는 이로 인해서 변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아랫배를 마사지하고 많이 걸으면서 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더운 주머니를 복부에 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많이 먹거나 자극적인 식사를 할 경우에는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간혹 하복부에 약간의 불편감이나 소량의 출혈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에 의한 어지러움증이나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3-4시간 후면 완화가 되는데 만약 지속적인 복통이나 발열, 다량의 흑색변이나 혈변, 심한 출혈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또는 어지럽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 중 그 용종 제거 시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내시경 검사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대장 용종이란 장의 점막보다 위로 자라있는 모든 종계, 즉 혹을 얘기하고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종양성 용종인 선종과 비종양성 용종인 폴립으로 나누어집니다. 성인의 약 20%에서 발견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증상이 없으며 대변 자멸 검사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5% 이하에 불과하므로 대장 내시경이나 직장 내시경을 통해서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종 제거술을 통하여 약 75%에 달하는 대장암이 예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이 되면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용종 제거술은 올감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용종의 기저부를 조인 후 고주파 전류를 통전해서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네. 검사 중에 용종 제거를 한 경우는 이게 따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검사 2시간 후부터 물을 드시고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의 증상이 없다면 일상생활 복귀는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 후 1-2주간은 음주나 흡연, 과식이나 장시간 운전, 등산이나 수영 등의 무리한 운동,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노동 등을 피해야 하며 사우나나 항공기 이용 등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장 내시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합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장 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0.3% 정도로 알려져 있고 용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률이 2% 정도로 조금 더 높아집니다. 용종 제거술 이후에 발생하는 장천공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수술 없이 금식과 정맥주사 항생제 치료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내시경을 시행했다면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 및 진정제, 수면 유도제와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정기적으로 위대장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거에 40세 이상이면 뭐 다 필요한 겁니까? 네, 위내시경인 경우에는 40세 이후의 중년은 최소한 2년에서 한 번씩 위내시경을 검사받는 것이 좋으며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위선종, 위점막의 이형성,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40세 이전이라도 적어도 매년 1회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은 검사를 해서 정상인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병변에 맞추어 시행합니다. 과증식성 용종 경우에는 일반인 그룹과 똑같이 5년에서 10년의 기간을 산정하지만 불완전 제거나 잔변으로 인해 내시경의 질이 좋지 않았던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는 1cm 미만의 선전성 용종은 3년 이내, 1cm 이상의 여러 개의 선전성 용종인 경우에는 1년 후에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검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검사가 비록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이상 증상과 징후를 보일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두렵다는 이유로 이 내시경 검사를 미루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처음이 힘든 법이죠. 지금 당장 전화 들어서 예약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손경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